왜 이런 시공 사업이 기존에는 그러면 대기업은 못했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음, 왜 그럴까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왜 그동안에 한샘이나 다른 업체들은 또는 뭐 현대건설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거 마룻바닥 시공 같은 거 안 했을까? 음.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 음, 케이스에서. 예, 네. 나올 수 있다가 아니라 음, 나왔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음, 실제로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네. 첫 번째로 뭐 수익성이 낮겠죠. 음, 그죠? 이건 인건비 따먹기인 네.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우리가 서비스 해주는 대상, 음, 집, 집의 상태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잘 안 돼 있으면 네. 그냥 딱 갖다 놓고 따다닥 한 10분, 20분 딱딱 맞춰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뭐 몇 날 며칠 음, 도면에 막 수정에 음, 음.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플랫폼처럼 제품이 생산돼서 들어가기에는 그리고 시공되기에는 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롯데쇼핑에서 한샘이라는 가구 회사를 인수하겠다라는 기사와 함께 현재 타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고 과연 롯데쇼핑이 한샘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을 때 전략적인 시너지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성장 도모를 함에 있어서 롯데와의 시너지가 어떤 영역들이 있을지를 한번 키퀘스천 중심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설적인 결론은 이제 롯데쇼핑은 이제 프리미엄 가구 사업이라는 이제 그룹 내 새로운 그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서 국내 1위인 이제 한샘의 경영권 인수를 타진할 거고, 기존의 사업군인 백화점과 할인점, 전자제품 유통 이외에 기존 사업군과의 이를 포함한 기존 사업군과의 시너지를 고려했을 때는 이는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간단히 기사 관련된 내용 좀 공유 드렸고, 지금 현재 그 한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가치가 한 2.8조, 3조가 좀 안 되는 수준인데 그중에 30% 정도인 현 지분을 이제 파운더 가족인 주창걸 회장과 그 외에 관계인들이 다 매도를 하겠다. 경영권 양도에 대한 이 양해각서를 이미 IMM이라고 하는 PE랑 계약 체결을 끝났고 그 안에서 이제 롯데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들어갈지 말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뭐 딜에 대해서 뭐 상세히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크게 이 국내 가구 인테리어 시장의 매력도와 그리고 경쟁 전망 그리고 그 안에서 한샘이라는 회사의 경쟁력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마지막으로 롯데쇼핑이 이 국내 1위 업체 한샘을 인수했을 때의 시너지 혹은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지를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가구 인테리어 시장과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4조 정도로 이 예상이 되고 있고 연평균 한 15% 정도 계속 성장을 해서 23년에는 한 18조까지 성장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어떤 시장 예측 자료에는 가구 앤 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한 40조 정도 보고 있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과 관련된 시장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약간 25조 정도 거의 뭐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의 시장 규모는 이미 리모델링 시장이 좀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리모델링 시장이라 하면 단순히 이제 가구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뭐 저희 뭐 이사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 뭐이 벽지라든가 혹은 바닥이라든가 각종 그 공사 비용들을 다 포함한 시장이 25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판매 세그멘트 그러니까 시장의 구분은 크게 B2B와 B2C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40% 정도는 이제 건설사 대상으로 하는 B2B 시장 그리고 이 안에는 기업용 이제 기업용 사무 공간들이 들어가는 제품들을 다 포함해서 한 40% 정도와 일반 B2C에 판매되는 60% 정도로 나눌 수 있겠고요. 현재 이 시장 현황을 좀 놓고 보면, 그 현황 전망을 놓고 본다면, 이제 코로나가 오히려 장기화되면서 인테리어랑 리모델링 관심은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많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명품 소비라든가 혹은 가전 소비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B2C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이 가구 시장을 사실상 유지해왔던 거는 신축 아파트 B2B 시장이 대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B2C 시장에 대한 일반 B2C 고객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한 오히려 신축보다는 이제 구축 아파트들에 대한 입주가 훨씬 많다 보니까 홈을 리모델링하는 그 니즈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집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집을 꾸미고 여기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객층 역시도 기존에는 3, 40대, 즉 어느 정도 경제적인 소비 여력이 있는 고객 세그 중심이었다면 이제 한 2, 30대까지도 확장이 됐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봐야 될 주요 포인트는 프리미엄 가구는 굉장히 성장을 했고 그리고 온라인 침투율이 굉장히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가구 같은 거는 뭐 차량이나 뭐 가구나 집 같은 것들은 원래 보지 않고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제품군 중에 하나인데 최근 트렌드는 오히려 보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그런 침투율이 기존의 한 20% 정도에서 거의 40%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경쟁사들과 그들의 좀 성장 전략들을 놓고 본다면 뭐 메이저 업체는 사실상 뭐 리바트나 까사미아 같은 회사들일 텐데 특징적인 면은 이 두 회사 모두 각각 현대백화점 그룹과 신세계 그룹 우리나라 그 백화점 유통의 거의 이
탑3 두 회사의 피인수가 됐다는 게 특징이겠고, 리마트 같은 경우는 한샘에 대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B2B 매출 외에 B2C 매출 다변화에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함으로써 이번 코로나 대란에 있을 때 매출이나 혹은 수익성 하락을 많이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청담동이나 이런 지역 논현동에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를 런칭하면서 좀 프리미엄 영역 쪽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까사미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사하게 그 규모 자체는 리바트에 비해서도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이 프리미엄 영역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마이너 업체들인 퍼시스나 MX 같은 회사들은 이제 기업형 B2B 매출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 영업이익도 적자인 상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외에 살펴봐야 될 주요 그 성장 회사들 중에 온라인 플랫폼사들을 볼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뭐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이미 기업 가치 뭐 3조 가까이 된다라는 뉴스들이 돌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회사고, 다만 이 회사의 이 시작은 사진 같은 걸 올려서 B2C 고객들과 그리고 각 로컬에 있는 사업자들을 모이게 하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고, 약간 1년 반 정도부터는 커머스 사업까지 병행을 하면서 이제 홈 인테리어 제품들 그리고 가구 제품들을 주로 판매를 하는 회사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집닭은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한데 이제 리모델링 시공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이를 이 품질 보증까지 집닭맨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다 보장해주는 서비스로 한 2등 업체 정도 성장을 했고, 향후 커머스 사업, 오늘의 집의 그 성공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커머스 사업으로 확장을 할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키파인딩 두 개는 이제 결국에는 홈 리모델링 시장 그리고 가구 인테리어 시장을 견인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B2B 영역이 아니라 B2C 세그가 사실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 특히 이제 단순히 가구를 사서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홈 스타일링이라고 하는 그 트렌드 자체가 하나의 소비 문화로 자리를 잡았고, 또한 최근에는 전자제품 회사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아예 가구를 살 때 전자제품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트렌드가 매우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종의 양극화일 것 같은데 프리미엄 제품은 지속적으로 이 명품 중심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고, 또한 저침투 아이템이라고 해서 오늘의 집 같은 이제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들이나 혹은 뭐 굳이 가격으로 비교하지 않은 10만 원 이하의 그런 제품들의 제품 믹스가 좀 양극화되고 있다. 또한 MZ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가구를 산다거나 혹은 인테리어 시공 업체들을 소싱을 한다든가 이런 트렌드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한샘이라는 회사의 스탠드얼론 가치를 좀 놓고 본다면 뭐 매출은 국내 1위 수준으로 한 2조 정도입니다. 그리고 19년 대비해서 20년에 20% 가까이 성장을 했고, 이는 다른 업체들과 대비했을 때도 매우 괄목 성장한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한 10% 정도 계속 성장이 예상이 되고, 다행히도 B2C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코로나의 그 역풍을 좀 피할 수 있었고, 이 이익률은 굉장히 공고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B2B 매출이 적으면서 이익도 상대적으로는 B2C보다는 적은 상태인데, 회사에서 지향하는 바도 앞으로는 B2C 매출 비중, 특히 프리미엄 영역을 좀 더 강화를 하려고 하는 상태인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국내 1위 프리미엄 가구 인테리어사로서 고객들이 제품을 삼에 있어서 뭐 이케아나 혹은 오늘의 집 같은 데서 컨셉이나 제품 배치 같은 거를 본 다음에 결국에는 한샘에 가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제품 자체로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전자회사의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아예 자체적으로 시공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토탈 인테리어사로서의 확장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이 전문 시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거의 런칭하자마자 매년 5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 아주 미래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 영역입니다. 주요 포인트를 좀 놓고 보자면, 다른 회사들과 대비했을 때 이 규모 자체도 높지만 B2C 비중이 높고, 또한 향후 이 영역의 지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트렌드 하에 이 회사가 더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을 것 같다. 또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가치는 이케아라든가 혹은 오늘의 집과 같은 이제 저간의 제품들, 저간의 아이템들의 성장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매우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이제 시공 사업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 전방 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내의 그 인테리어 시공이나 디자인하는 그 시장이 굉장히 프래그먼트 되어 있고, 동네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가야 그 시공 견적을 받거나 혹은 나중에 이 품질에 대한 하자 보증 같은 것도 다 그분들한테 받아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 대기업이 진출을 해서 좀 더 이 획일화된 품질과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좀 더 성장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 회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샘이 갖고 있는 공고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가치와 제품 품질들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그들에 대비해서도
성장이 제한을 받는 영역은 아닐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뭐 한 현재 밸류에이션이 2.5조 정도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회사의 경쟁력과 성장성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롯데쇼핑이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어떤 시너지와 리스크가 있을 것인가를 좀 살펴볼 텐데, 참고로 이제 롯데쇼핑과 같은 경우는 거의 한30% 이상의 사업 비중이 백화점과 할인점 각각으로 나눠져 있고, 또한 이제 한 8년 전에 인수한 하이마트 가 약 한 4주 정도의 매출 비중으로서 3, 4%대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 유통업계의 트렌드인 온라인 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온이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외부 인재들을 공격적으로 좀 영입을 해서 성장 가속화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지만 매우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너지가 어떤 걸 알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으로 백화점 사업과의 시너지를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 오프라인 유통 그리고 오프라인 백화점 사업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히려 프리미엄 쪽으로 더 상위 레벨로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단 롯데뿐만 아니라 신세계도 그렇고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오히려 이 미드 혹은 로우 있는 제품군들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과의 경쟁 열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미엄화로 가고 있는 게 굉장히 특징이고, 이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한생과의 사업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언급드렸듯이 최근 인테리어 트렌드가 전자제품과의 이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전자제품과의 배치를 고려한 제품 기획이나 판매 등이 트렌드인데, 이에 있어서도 오히려 삼성이나 LG전자 이 특정 그 제품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그 전자제품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오히려 LG전자는 삼성전자보다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할인점이나 혹은 계열사 롯데건설, 또한 뭐 신사업 확장 영역을 고려해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시너지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건설 업계에서도 흔히 뭐 1군, 2군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티어 1, 2에도 들지 못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당장 이제 B2B 사업 그 건설 회사향 사업에 직접적인 기여는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요. 또한 고객 시너지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백화점과 유통사업은 가구 사업과 대비했을 때 이 고객들의 생애 주기 내에서 방문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백화점의 유통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상 충분히 방문이 가능한데, 오히려 가구 같은 경우는 방문 빈도가 낮다 보니까 이제 고객 접점을 모으고 그 모아진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적인 요소들을 반영한다거나 혹은 멤버십을 통합한다거나, 이런 자체적으로 한샘이 그걸 하기 쉽지가 않은데, 오히려 유통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그런 영역들은 강화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 또한 비용이나 코스트 절감이 어떤 게 가능할까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뭐 일반 영역이 판관비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 딴샘의 한 850개 매장을 전국에서 운영 중인데 이를 좀 더 효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보았고요. 비용 관점에서는 제품 원가 자체를 이 롯데라는 그룹, 롯데쇼핑이라는 유통회사와의 시너지로 좀 효율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B2C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판매 관리비는 상당히 많이 효율화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에 대해서 제가 뭐 조목조목 항목을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이 판매 관리비 효율화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딥다이브 해볼 의미는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혹은 다운사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앞에 그 한샘이라는 회사의 스탠드얼론 가치를 놓고 판단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높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투자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저도 조금은 놀랐는데, 롯데쇼핑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거의 2조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한 30% 혹은 40% 나중에 이 경영권까지 인수를 감안했을 때에도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투자 대안과 관련해서 꼭 한샘이어야 했나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온라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롯데와 같은 회사가 오프라인 프리미엄 가구 사업에 진출을 하는 게 좀 더 방향에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온라인 커머스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이런 회사들이 해왔던 성장 DNA와 그 성장의 궤가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롯데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그런 온라인 플랫폼들을 많이 내부 육성하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오프라인 사업과 그리고 프리미엄 사업의 핏이 좀 더 맞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 외에 뭐 브랜드 이미지 저하라든가 혹은 노조 녹용 리스크 같은 경우는 덜 할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롯데쇼핑의 프리미엄 가구상 진입 그리고 한샘이라는 회사의 인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유효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롯데쇼핑이라는 그 회사 자체의 전략 관점에서 온라인 커머스 사업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이것과는 별개로 좀 더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재 한 2주 정도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과, 그리고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이 롯데라는 유통회사의 특성상 국내 많은 부동산 자산들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것들을 레버리지해서 어떤 영역으로 신사업을 할 것인지, 또한 추가 투자를 할 것인지는 다른 주제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주제네요, 이번에도.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뭐,
도 있고 롯데도 있고 이게 또 네네. 나름 사이즈가 있는 딜인 거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최근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아마 그 맥킨지, 베인, BCG 중에 3사 중에 한 군데에서 아마 이 딜에 참여를 네. 적어도 2개 회사는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셀 사이드, 바이 사이드 다 갔겠죠. 저는 뭐 그러니까 케이스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토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뭐랄까 치열하게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당연한 얘기들은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 보고 예, 네네.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야 뭐 이렇게 한번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측면이고 그냥 백그라운드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은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이 앞쪽에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샘 왜 굳이 한샘? 그죠? 롯데가 뭐가 아쉬워서 한샘을 이렇게 비싸게 사고 싶어 할까? 근데 봤더니 신세계도 카사미야를 가지고 있고 현대백화점은 뭐 현대그룹 내에 원래 리바트가 있는 거죠. 네. 그 정주영 회장 시절에 그 현대중공업에서 선박을 만들 때 안에 들어가는 가구를 공급하는 업체로 리바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계속 커져가지고 현재 리바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현대백화점에 가는 거는 뭐 비슷한 수순이었겠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니까 다시 뭐 인수하자 이런 걸 수 있는데 19년도에 2019년도 온라인 서비스가 막 이렇게 커져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이 까사미아라는 가구 업체를 신세계가 인수했어요. 자,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포석은 뭐였을까요? 또는 지금 롯데가 한샘, 이 오프라인 가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쪽이 거의 대부분인 이 한샘을 인수하면서 가져가는 포석은 뭐였을까요? 결국 트래픽이 아니었을까? 집객인 거죠. 네. 우리가 그 대형 백화점에 뭐 때문에 갈까요? 대형 백화점에 갈 때. 최근에는 더 심해졌는데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백화점에 물건이 많기 때문에 갔죠. 다양한 물건을 다 갖추고 있고 거기에 지하에 식료품관과 푸드코트도 잘 돼 있으니까 어쨌든 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백화점을 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네. 식료품점이나 푸드코트는 이제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더 심해졌지만 아무튼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특히 패션 쪽에 이제 의류, 중저가 의류들은 백화점 가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백화점에 가는 사람들은 명품 때문에 가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명품을 이제 사러 가거나 아니면 그 일부는 이제 이것저것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명품이거나 뭐 또는 특정 이제 브랜드거나 이럴 텐데 그 특정 브랜드 중에 하나로 꼭 발품을 팔게끔 만드는 게 뭐냐? 전자제품도 이제는 아닌 거고, 네. 그죠? 그냥 근처에 그 동네에 있는 하이마트나 이런 데 갔다가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되니까 전자제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가구점은 좀 다르죠. 가구점은 백화점을 가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왜냐면 뒤에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프리미엄 쪽으로 좀 이렇게 시장도 커지고 있고 B2C 사이즈가 커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브랜드 파워가 있는 가구 사업이 있으면 그 백화점 전체에 집객 효과가 있다. 트래픽이 증가한다. 인 거죠. 네. 19년도에 신세계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가 가구점, 럭셔리한 가구 브랜드가 하나 필요하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제 스타필드 같은 이제 대형, 신세계 백화점만이 아니라 뭐든지 다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는 대형 쇼핑몰을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부족한 한 축이 가구는 무조건 사러 오면 와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 중에 잘 나가는 브랜드가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카사미야가 갔을 거고 롯데도 이제 한샘이 나오니까 이제 인수 생각을 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자, 네. 그럼 롯데 입장에서는 한샘이 그런 정도의 매력도다. 한샘은 어떤 게 매력적인가 그 자체로 여기 잘 숫자적으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뭐 그런 것도 좋고 성장 잘 해왔고 국내 1위고 이제 뭐 콜라보도 잘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 한샘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한샘의 현직에 있는 분과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네. 한샘은 나름 그 인테리어가 다 맘앤팝들이 하는 그러니까 동네에서 네. 사장님들이 하는 거였죠. 네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왜냐하면 집집마다 집의 어떤 특성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고 요구사항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네. 뭐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케아는 그런 커스터마이징 없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테리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컨셉에 맞춰서 사가서 너네가 써. 뭐 요런 컨셉으로 가 있는 거고 네. 국내 대부분의 업체들도 자기들이 꾸며놓은 하나의 컨셉 안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네. 한샘은
그거를 굉장히 커스터마이즈 해놨어요. 예, 실제로 한샘 매장에 가보시면 집 사이즈를 정보를 넣게 돼 있거든요. 몇 평대 어떤 타입이세요? 어느 아파트세요? 그럼 그 아파트의 정보가 나와요. 네. 예, 그리고는 거기에 붙박이로 넣을 수 있는 것도 쫙 뽑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샘은 이미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가구 시장에서 굉장히 파워풀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게 B2B에서 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걸 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인테리어에 돈 쓰는 사람들은 그 미국처럼 개인 주택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아니라 고가의 아파트 또는 뭐 꽤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샘이 그 어떤 포인트를 잘 짚어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구 사업자로서도 이제 온라인화 하는 거에서 굉장히 매력도가 있는 거죠. 이 그 커스터마이징 하는 서비스만 이제 올려놓더라도 하나의 플랫폼처럼, 그러면 오늘의 집이 떴던 이유가 사진 업로드하고 내 집에 맞는 딱 맞는 인테리어가 여기 있었네를 쉽게 찾게 해줬던 게 오늘의 집의 히트 포인트였잖아요. 네. 근데 한샘이 만약에 이 서비스를 잘 고도화해서 온라인화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집, 난 어느 아파트에 몇 동 몇 호인데 우리 집 도면 띄워놓고 내가 한번 이렇게 저렇게 가구 한번 매치하고 싶어. 이 솔루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한샘이 온라인화하기에 좀 파워풀한 포텐셜을 일단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B2C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과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봤을 때 롯데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의 집을 인수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일단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오프라인 매장에 집객 효과를 더할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오프라인에서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일단 매입한다. 우리가 이제 어콰이어 한다라는 거고, 네. 거기에 더해서 온라인 포텐셜도 이만큼 있었네?가 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중요할 수 있는 포인트, 여기서도 어디 써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였냐면, 이게 마지막인가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여기 있다. 그 시공사업 등은 왜 이렇게 동네 인테리어 사장님 사업이었을까?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자, 저거를 그러니까 대기업, 한샘 같은 대기업이 가져올 수 없다면, 이제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데, 저걸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시장 봤을 때도 가구 인테리어가 한 15조 때 오히려 거기 가구 관련된 게 15조고 이제 리모델링이나 혹은 이런 쪽이 시장이 25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또한 재밌었던 거는 이게 정말 맘앤팝 비즈니스다 보니까 집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식 구조가 정확히 아이덴티파이가 안 돼 있는 영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집이 그 영역을 쫙 이렇게 로컬 사업자들을 소싱할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 성장을 했는데, 여기를 만약에 한샘이 한다. 그리고 만약에 비용 지불을 했을 때 차라리 저만 해도,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만약에 한샘 같은 회사가 있었다면 오히려 20, 30%더 지불하고서라도 차라리 대기업에 맡기는 선호도가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매력도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시장 매력도만 하더라도 집계가 잘 안 되는 것 자체가 일단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현금 장사로 깎아드릴 테니까 현금 해주세요 라고 하면 집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조가 정말 25조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매점, 그러니까 동네 사장님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눈탱이 많은 거 아닌가? 라는 우려. 그것 때문에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인테리어는 여기다 맡길 수밖에 없네. 이 일들이 그런 페인 포인트가 굉장히 다분하게 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샘 같은 브랜드에 롯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인프라, 그러니까 뭐 물류와 뭐 이렇게 소매점, 도매점 또는 대형 마트로 롯데는 이미 침투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스 하나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그 한샘 이거 맞춰보시고 요청하시면 저희 하이마트 부스로 찾아오시면 뭐 이렇게 다 해드립니다. 저희가 찾아갑니다. 뭐 이거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커서 오늘의 집보다도 훨씬 더 파워풀한 인테리어 사업에 침투력을 가질 거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우리가 좀 컨설팅스럽게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그러면 왜 이런 시공 사업이 기존에는 그러면 대기업은 못했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시공사업? 그러니까 시공사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커튼, 벽지, 마룻바닥, 그다음 가구에 대한 이제 시공 있어요. 근데 가구 자체는 한샘 같은 대기업들이 넣어준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마룻바닥을 대기업이 한다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원 자체는 LG 하우시스, 이런 업체들이 잘하고 있죠. 그럼 잘하고 있지만 그거를 깔아주고 견적 내서
실제로 프론트에 붙어서 이제 뭘 해주시는 분들은 전부 동네 사장님들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눈탱이가 있는지 없는지 불안하고, 그 불안함 때문에 이게 네이버 카페도 들어가 보시면 인테리어 관련된 카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 뭔가 암묵지 같은 견적, 네. 이게 뭐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견적, 그다음에 그 뭐랄까요, 투명하지 않은 가격, 그다음 품질, 이런 쪽이, 그러니까 비대칭이 심할수록, 정보의 비대칭이 심할수록 그런 네이버 카페나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왜 그동안에 한샘이나 다른 업체들은, 또는 뭐 현대건설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거 마룻바닥 시공 같은 거 안 했을까? 음.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 음. 케이스에서. 네. 네. 나올 수 있다가 아니라 음. 나왔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음.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하려면 이제 결국에 우리가 구조화하고 이제 가설적으로 좀 몇 가지를 얘기해 봐야 되는 거죠. 일단 네. 첫 번째로 뭐 수익성이 낮겠죠. 음. 그죠? 이건 인건비 따먹기인 네.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우리가 서비스 해주는 대상, 음. 집의 상태,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잘 안 돼 있으면 네. 그냥 딱 갖다 놓고 따다닥 한 10분, 20분 딱딱 맞춰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뭐 몇 날 며칠 도면에 막 수정에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플랫폼처럼 제품이 생산돼서 들어가기에는, 그리고 시공되기에는 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에서 텔레비전 설치할 때 매뉴얼이 한 뭐 5가지 안에서 해결이 되겠죠. 벽에 재료가 이럴 때는 뭐 얘기해서 절대로 벽에 박지 마라. 아니면 이런 벽에는 이렇게 박아라. 이런 브라켓을 써서 박아라. 뭐 이런 서비스, 현장에 와서 하는 서비스들은 그런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게 없으면, 또는 그게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다 비용이죠. 네. 대기업이 하기엔 너무 까다로운 서비스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인테리어라는 게. 저 설치해보니까 색깔 좀 아닌 것 같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네. 아니면 뭐, 수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수익성이 낮다, 노동력 따먹기다, 그 다음에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샘은 이것들을 좀 커스터마이징 하는 건데,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를 플랫폼화 해놓고 있다. 그리고 그거의 일부는 약간의 표준화예요. 아파트 동별로 뭐 어떤 타입이라는 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높이는 이 정도다라는 걸 자기도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실제로 네. 해봤거든요. 네. 저희도 아파트에 붙박이장 하는데 그냥 갔더니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 아파트의 이 동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색깔 요거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구조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막 길이를 재고 이런 작업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그게 서비스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테리어 사장님들만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점점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네. 그다음에 표준화된 아파트들이 큰 시장에 들어와 있고, 인테리어 시장에. 그렇게 되는 것들. 그래서 좀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런 맘앤팝에서 그럼 대기업으로 넘어오려면 뭘 더 해줘야 되나?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나? 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실 거예요. 그 바뀌어야 네. 되는 포인트에서 한샘이 잘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접점을 찾는 거죠. 제가 방금 네.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거의 한 예죠. 음. 자, 그러면 우리 제이님이 만약 BCG 컨설턴트가 돼서 IMM을 또는 롯데를 설득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고, 그다음에 괜찮은 딜입니다. 여기 베팅 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네. 얘기를 할 때, 앞에서 말한 스탠드얼론으로 한샘 이 정도 매력적인 거예요는 사실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어요. 거기에서 뭐 이렇게 베리에이션 조금 있는 거는 네. 한번 얘기가 끝나는 거죠. 그거보다는, 자, 그러면은 롯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경영권 인수하는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우리는 그냥 FI야? 라고 할 때 경영권 인수하고 싶도록 뭔가 IMM을 설득하려고 할 거예요. BCG에게 그런 논리를 뽑아내고 싶었겠죠. 자, 한샘이 왜 롯데에게 필요한지 설명해줘. 그리고 이거 이 정도 성장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뭘까요? 동네 아저씨들이 하는 인테리어 사업의 시장 엄청 큰데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한샘은 들어갈 수 있다. 그 역량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좋은 네. 핏인데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로 풀렸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딜로 음. 조금 더 인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들을 말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있을까 없을까 정도로만 얘기하시니까 그거보다 한 두 레벨은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자, 예로 들면 하이마트 사업의 시너지, 저거 그냥 저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이렇게 넓게 볼 필요 없이 한두 개만 찍어서 한 두 네. 레벨은 더 내려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백화점 사업과의 시너지, 할인마트 하이마트와의 시너지, 할인점 사업 시너지,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한 두 네. 개만 찍어서 정말 될 것처럼 설득력 있게 납득이 되게 쪼개가지고 네. 한샘이 뭐가 있고 롯데가 이렇게 때문에 이거 되면 시너지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니즈가 이렇기 때문에 고객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경쟁사보다 이만큼 낫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하잖아요. 네. 이 토픽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거 한번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업 판매 시너지만 네. 또는 고객 시너지만 3번의 비용 코스트 절감 시너지 이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찍고 조금 더 딥다이브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를 제가 좀 또 오늘 이렇게 좀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들은 생각이 과연 오늘의 집 같은 회사들이 쿠팡처럼 돼서 이 영역도 한샘이 뺏길 거냐에 대해서도 한번 스스로 논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서 네. 이런 생각 해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집이 과연 쿠팡과 비교될 만한 사업자인가? 아니면 네. 그게 아니라 뭐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이나 왜냐하면 이제 오늘의 집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역량은 뭔가를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사진을 업로드해서 많은 수요들을 모으고,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막 한 몇십만 명 있다라는 걸 가지고 인테리어 업자들을 쫙 붙여줬어요. 네. 이게 쿠팡의 역량은 아니다. 이커머스에서 쿠팡은 혼자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플랫폼처럼 저기를 입점시키긴 하지만 자기가 물류를 다 하면서 거기에서 코어 역량은 본인이 그 자사가 가지고 있죠. 근데 오늘의 집은 약간 플랫폼으로 되게 미니멀하게 붙어 있고 그 수요와 공급에 그냥 연결을 해주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연결해 줬을 때는. 왜냐하면 인테리어 사업자는 여전히 눈탱이 가끔씩 치시는 사장님들이에요. 그거 퀄리티 컨트롤 하기도 쉽지 않죠. 엑셀런스를 본인이 막 가져가고 싶어도 내가 인테리어 정말 싸게 막 이렇게 좀 표준화해가지고 확 해버릴까? 그렇게 되면 이건 좀 달라지는 게임이에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집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냥 맘앤팝들 사업자들 자기 고객 모으기 힘드니까 여기 와서 매칭해 라고 하는 거 정도만 하고 있다면 저는 이제 엄청 뭔가 그 엑셀런스를 발휘하기 힘들 거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한샘은 오히려 쿠팡 같은 역량이죠. 한샘이 자기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일단 데이터베이스화 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고, 그걸 만약에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놓고, 여기 들어와서 무료로 당신네 집 그냥 인테리어 사이버틱하게 이렇게 버추얼리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거 되게 예쁘게 진짜 한번 꾸며가지고 사진도 뽑아주고 막 이런 서비스를 막 해준다고 하면, 이제 그 서비스에서 이제 결국에 O2O처럼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뭔가가 생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 게 되게 많은. 그리고 실제 최근에 딜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BCG 베인에서도 잘 아는 분들이 있을 거다.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